2025년 울산김씨 여름 캠프 제9편 남문청의 오천 김경수, 김동화 전 교수입니다. 울산김씨 학생 및 학부모 2025년 여름 캠프 제2강 창성 남문창의를 일으킨 오천 김경수 전 서영대학교 교수 김동화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김동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40분간에 걸쳐 남문창의를 일으키신 오천 김경수에 대하여 강의해 주실 김동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오늘 강의의 주인공이신 오천 김경수 선생의 직계 후손이고 창성에서 태어나 현재 동양에서 살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곳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광주에 있는 서영대학교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김경수 선생의 문집인 오천집을 국어로 번역하셨고 이달 27일 남문창의를 주제로 강설에서 열리는 술대에 자장을 맡아 중계 맡으십니다. 교수님 강의 전에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가이드북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가끔 다니는데 사실은 문중에서는 강의가 제일 부담이 큽니다. 왜냐면 우리 문중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우리 군수님이 주로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가문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이런 계기를 갖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문의 가문을 자랑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이름으로써 자기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행동 또는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커다란 인재가 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는 거 너무 반갑고 더구나 이제 아까 보니까 그 외국 학생 보고 그랬는데 여기 중국 학생은 베트남 학생 어디가 있나? 신청. 네. 오만에 아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중국 학생들은 환영이 어마어마한 정신을 시에를 위해서 그 학문의 발전을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국문과를 전공했는 대학원에서 제가 중문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약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천봉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하는데 오천봉에 대한 얘기를 너무 거대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강의는 첫째 요건이 아쉽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쉽다. 어떤 강의는 쉬워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도 듣는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면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분이나 50분 정해진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끝나고 났을 때 좀 아쉽다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다고 느껴야 되고 아쉽다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늘 저는 강의 전체 목표를 아쉽다. 그게 주안점을 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강의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이 강의 오천봉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세상 사는 얘기를 곁들이면서 한 40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수업도 40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천봉이다 그러는데 이 오자가 무슨 오자냐? 거기에 칠판이 없거든요. 칠판이 없어서 좀 아쉽는데 고기 여자가 들어요. 그래서 고기 여자가 왜 들어가냐면 자랑,
여러분 자라 알죠? 자라가 뭐인지 알아요? 그 나이 드신 분 용종탕만 생각하시는데 자라 오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성에 황종왕에 자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가 많았던 고장, 그래서 자라 오자에 생천자에서 오천이라고 했고, 대부분이 호는 이름인들 호는 자기 마을 이름을 많이 따죠. 예를 들면 인천 전부 다 마을 이름을 많이 따죠. 그리고 자기 가까운 쪽 이름을 많이 따는데, 그래서 그분은 호가 오천입니다. 자라 오자 생천자 오천공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제 그 하서 김은우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동학과 문의와 문학과 저리가 가장 뛰어난 분이다. 그런데 이 학문에 하서가 있다면 절이 충절에 오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성이 문무려 장성이라 가지고 이름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요인은 하서하고 오천공이 양나이가 돼서 우리 고장 장성을 가장 세계적인 사실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다행히 중학생도 있는데, 영어에 노블리스 어울리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영어는 아닌데 원래는 프랑스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귀한 신분에 걸맞게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주어진 자기의 신분에 맞게 그만큼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집에 있는데 신문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무등산에서 자연보호 하는 그 분을 얘기를 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날마다 무등산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관리소 역할을 하시는데,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으냐면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사고는 멋있게 보여요. 제가 아이한테, 아들아, 너 이 기사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느낌이 좋은데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보일 만큼 느끼는 모르지만 아빠는 다르게 느낀다. 왜냐? 이 아이는 그래도 우선 머리를 태어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주위의 축복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논문 사립대를 나왔으면 치열하게 정말 그동안 축복 속에서 자라오고 온 가정에서 다 그를 위해서 헌신해 왔을 건데, 거기에 맞게 서울에 사립대에 명문 사립대에 갔으면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그만큼 사회나 국가에 보탬이 될 일을 해야지, 고작 우등산 산 지키고 있는 그것은 굳이 서울에 명문장 다닐 필요가 없다. 왜냐? 그만큼 했으면 그 이상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지, 자기 생활에 나는 명문대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안착해버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굳이 서울에 사립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의 자리만 뺏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이상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무등산 식물을 연구해서 그 식물 계통에서 권위가 된다 할지, 새로운 걸 발견할 때 치열하게 연구를 하면 모르지만,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산 둘러보고 그냥 사람들 안내하는 정도면 굳이 그 고급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계급의 신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남성 가문의 후손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첫째 요건이 훌륭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즉 훌륭한 DNA를 갖고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학생 관주야. DNA가 무슨 말이잖아? DNA요? 유전자. 흔히 우리가 DNA라 그러면 참 간단한 말,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집안의 내림이라는 것이 사실 내림이 유전자 아니다. DNA입니다. 저는 DNA가 우리말에서 갔다고 주장을 해요. 그 우리말 뭐냐? 자 보세요. D가 뭐냐면 대대로, 그 다음에 N 내려오는, 그 다음에 A 알자, 알맹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알맹이가 DNA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DNA는 우상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이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혹시 자기 능력이 빼어나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나? 그래? 근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있죠.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 얘기를 가끔 하면서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고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저보다 더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 갈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셨는데 군대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날짜는 차라리 여기에서 딱 시간이 멈춰 있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지 하루는 아빠 저기 서울을 갈래요. 그래서 왜야? 그랬더니 친구를 좀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고 눈이 오고 그런데 내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데려다 주는데 대신에 꼭 오늘 저녁에나 늦게라도 내려온다, 와야 된다.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박은 안 시켰습니다. 이게 공적인 학교에서 어디 캠핑 가거나 이런 거 빼고는 왜냐? 그냥 그래도 여자애들은 외박하면 안 된다면서 남자애들은 외박해도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은 집에서 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한 오후 4시나 됐을까요?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 꼭 오늘 집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말은 내려가고 싶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명동을 가는지 어디를 거리를 걷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을 맞으면서 눈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그래서 아들아 그러면 또 눈길을 맞으면서 눈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좋은데 절대 명심할 것은 아무에게나 눈길 주면 안 되고 아무나 눈 맞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아무에게나 눈길을 주면 안 되고 아무에게나 눈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게 뭐예요? 아빠 친구들은요 저를 별로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왜 너는 너 자신을 별로라고 부르냐? 친구들은 너를 별로라고 부르는 마음이다. 엄마 아빠는 너를 별로 본다고 했어요. 별로. 여러분들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들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아이를 볼 때 그냥 별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딱 한 자만 더 넣으면 됩니다. 별이로다. 너는 정말 별이로다. 별로다가 아니라 별이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늘 말합니다. 별로구나가 아니라 별이구나. 별이구나. 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3명이구만. 4명 전부 서울에서 온 학생 혼자. 그 다음 나머지 광주가요? 네.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우리 후손들 만나서 기념으로 우리 중학생들 4사람이 됐어요. 자, 이름을 몰라서 그냥 저기 왔는데 제가 봉투에
일단 차 한잔 갑시다. 집에 친구하고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가보자. 주겠어. 정말 이래요. 네. 왜 이 4명은 내 사람이거든요. 우리 내 사람. 같은 우리 집안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내가 끝나고 서서 주겠습니다. 네. 우리 관절을 빌어요. 네. 멀리서 왔는데 정말 똘도 안 오고 유혹이 많을 건데 여기 와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영어 배우지만 영어에 이게 있죠. 고유명사 빼놓고 대문자로 쓰는 글자 딱 하나가 있어.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 그 뭐냐? 여러분들 남자 이렇게 사귈 때 이성 친구한테 듣기 좋으라 그러죠. 예, 뭐 네가 없으면 나는 뭐가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내가 없는데 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나와요. 너가 먼저 안 나오죠.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고. 너와 내가 한참 있다가 우리가 되는데 니은에서 니음으로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꾸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뭐냐? 자신감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냐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만들지 못한 시대에 부품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그 차의 뭐냐? 코란도예요. 왜 코란도냐? 코리안 캔두.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 그걸 따는 것이 코란도라는 그 차라고. 그래서 영어에서 I'm possible, impossible에 어퍼스만 하나만 넣으면 나는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냐? 항상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오천봉 얘기 언제 따서 정정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거기에 맞게 일하다가 필요한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데 저희 우리가 강의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은데 혹시 어제 기억나는 거 많이 있어요? 없죠? 한두 가지만 기억나면 돼요.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자, 오천봉 이분은 두 아들을 진수성 싸움에서 잃었어. 무슨 얘기냐? 자기 두 아드님을 자녀들을 국가를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병자호란때 의병에 참가했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분은 자기 부분,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목을 던졌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끊임없는 변치 않는 절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했는데 세상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고재봉 같은 것처럼 세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경우 그 다음에 오천봉처럼 두 자제분하고 며느리가 그의 절개를 지키고 그런 분은 역사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에 아무리 나라를 충성해도 3부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없어요. 이건 사실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오천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안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은 많이 알려져야 돼요. 요즘에서 가장 물건을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지만 뭐가 잘 돼야 돼요? 잘 팔려야 되죠. 잘 팔려야 되는 건 어때요?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하면 어때요? 잘 알려야 되죠. 우리가 PR 한다고 그러죠.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아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다. 이걸 잘할 것이 아니라 역시 저 아이는 좋은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니까 뭔가 행동하는 게 다르다. 뭔가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언제죠? 임진난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해보면 936번인가가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4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은 셈인데 그러한 외침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임진난이었습니다.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가 있는데 그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친문화 유효자 국가혼란 육충신. 그러니까 육친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 뭐예요? 첫째는 부부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 간이죠. 오늘 부모하고 가까운 분들은 정말 부자예요. 부자간의 관계가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렇죠. 부자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 사이 부자간에, 그 다음에 형제간.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죠. 이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지내면 굳이 자 효도해라, 어지러라, 자애로워라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혼란하기 때문에 충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웅들 많이 읽었겠지만 세상에 영웅이 많은 나라 치고 조용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순신이 세계적인 명장이 됐어요? 그만큼 임진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미련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기 와 있던 거고요. 또 우리 가문이 그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천공은 15세 때 어제 하서 비밀로선 배웠죠. 하서 선생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원래 책만 읽던 선비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1592년이죠. 그렇죠? 임진난이 정말 역사의 아이들은 조선이 건국한 조선 건국이 1392년이라요. 딱 건국 200주년이 되는 해에 임진난이 난 거예요. 그 해가 임진년이었어요.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양에서 이 횟수를 세는 방법은 60진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년으로 시작해서 갑자년으로 다시 오려면 딱 60년. 이게 우리 나이로 61세. 그래서 갑자년으로 시작해서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야 따서 회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환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0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60년마다 같은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진년이 1592년이면 그 60년가 다시 임진년이겠죠. 옛날에는 사람이 단명했죠. 목숨이 짧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에야 부부는 인생 70고래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을 살아간 데서 70이 되기가, 거기 70이 되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 사람 인자에 뭐이죠? 날 생자에 쓰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쓸 때 7회으로 썼을까?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왜냐 우리 인생의 최고치를 70대로 만나는 거예요. 70대로. 요즘은 이제 창수하니까 그게 좀 인생이라는 글자는 바꾸자 됩니다. 자, 우리 삶이 뭐예요? 삶이 쓸 때 어떻게 쓰나요? 당연히 우리 말은 그냥 총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셋을 세워서 있는데 좀 받침 글자에 두 개 들어있는 자음이 두 개 있는 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삶은 두 개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삶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이전이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지금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에 올랐으면 정말 나무가 많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로서 세계적인 그룹 밴드가 있죠. 밴드 소년 들어가 있죠. 그룹들 누구예요? BTS. 제가 체질하는 게 몇 군데 외국을 다니는 느낌이 뭐냐? BTS 정도는 모르는 사람도 없거든요. 알려가시니까는 어디든지 합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 BTS 약자가 뭐예요? BTS가 뭐냐?
공연장의 일제 소개는 아니야. T가 뭐냐? 블러드, 땅, P예요, P. T가 뭐냐? Tears, 눈물. 그 다음에 S가 뭐냐? 스웨트, 땀. 그러니까 BTS 같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어요. 나보다 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중에서 오늘 갑자기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중학생 가면서부터는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고 왜냐? 엄마 아빠 난 당신들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녹화도 안 해요. 정말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내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볼까? 부모에게 아이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어떤 상호를 빌까? 그걸 늘 조심했어요. 그리고 틈나면 아이를 잘 길렀다는 사람들이 강연을 다녔어요. 강연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뭐냐? 저 집안에 어떤 너 성공했다더라. 그럼 뭔 복이 다냐? 네, 또는 저기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또 심부름하고 다니는데 또는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뭐거든요. 근데 거기서 듣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뭐가 됐더라.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들이 그 헌신이나 노력을 들으면 정말 눈물겨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갑자기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고 정말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는 겁니다. 오천봉 이분은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그동안 공부만 하고 하던 선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악한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그래서 붓을 들고 요새 말로 하면 성명서를 쓰는데 그게 유명한 문제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경문을 써가지고 이제 각 도에, 전라남북도에 각 군에 이걸 돌린다. 요새 말로 띠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병들을 모집했어요. 지금 군대 가면 월급도 주고 오지만 옛날에 의병들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한 헌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을 돌리고 거기에 찬동한 사람들이 이제 의병으로 모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게 7월인가요? 여기 장성에서 저쪽 남문에다가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요새 말로 베이스 캠프예요. 전쟁 베이스 캠프. 그걸 설치해놓고 이제 거기서 의병들을 모으고 해서 약 4달 후에 1,600명의 병사를 들이고 전선에 갑니다. 그게 2차 출병이에요. 처음으로 전쟁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집단까지 가고 해서 나름대로의 전과를 들이고 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2차 출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에요. 7년간 있었죠. 세상에 뭐 100년 전쟁, 장미 전쟁은 낭만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7년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물러났다가 쳐들어오는데 그게 정유제라고 하거든요. 정유제라는 데에 다시 3차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때로는 권유를 이끄는 군대에게 때로는 이순신 군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양곡도 보내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오천봉 그분이 경자 숫자인데 이 오천봉이라는 분은 자신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기 아이들이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모아놓고 너 어떤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는 부모를 저버리고 전세에 가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국가의 크다란 국가를 위해서는 몸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안 하죠 사실.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몸도 내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선에 나가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큰형이 보냅니다. 왜? 자식이 가는데 그걸 살갑게 못 웃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대화가 지금도 우리 눈시를 격식해 하고 그때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오천공은 아까 하서 선생님한테 배웠다는데 하서에서 선생님 배우고요. 그 오천공의 큰아버지 되신 분이 유명한 고재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재봉은 오천공의 사촌형이, 근데 사촌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어떻게 되면은 항과 도의와 절의의 그러한 하서의 맥이 어쨌든 오천공으로 이어져서 오천공이나 고재봉이. 그래서 그런 훌륭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문, 제가 정확히 인물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글쎄 많지 않습니다. 너 본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울산이에요 그랬을 때 울산 시돌이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은 우리 울산 김씨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늘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기 바라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남문창이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고 있죠. 어디고 전쟁하고 있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러니까 15세기에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전쟁에 나가는 전투병, 즉 보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으로 갈 때 맨몸으로 가지 않죠. 너는 충성심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도 힘이 났나? 안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하고 먹을 거, 입을 것을 대줘야 되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말하면 보급 병참이에요. 네. 여러분들 수나라에 양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고려 때인가요? 그런데 백만 대군이 전멸해버렸죠. 왜냐? 백만 대군이 움직이니까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군인들 길이가 몇냐고 400km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 끊겨버리면 호흡이 안 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냐? 그 전선을 해서 지원해주는, 즉 공급이나 경참, 이 기본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남문창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보통 의병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기간 내내 7년 동안 세 차례 계속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이스 캠프 해체하고 꼭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전선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고 정말 모범이에요. 이건 자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중학생들도 요즘 보는데 국회 청문회 뭐예요? 우리 가장 사회에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안 걸린 데가 없죠. 거기다가 두세 군데는 다 그래. 세민도 왔네, 뭣도 왔네, 그 다음에 군대도 안 온다. 그런데
그런 사회모험 친구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대학에 졸업하면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내가 이 나라에서 또는 이 국가에서 어떤 인물이 되겠다 라고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뭐 이순신이나 또는 세종대 같은 인물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최소한 내가 국가나 사회에 빛이 되지는 못할 망정, 빛이 되지는 말자. 무슨 말이겠어요? 빛이 되지는 못할 망정, 빛이 되지는 말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은 왜 살아가고 돈을 왜 버는? 돈을 왜 버는 모르겠어요. 돈을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뭐냐, 우리가 학생들이 대부분 이러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우리나라 이 사회나 국가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것을 사회에 분리하고, 그래서 배불리 살라고만 하지 말고 배불리면 하라. 저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라. 나는 아이를 소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국가사회에 빛이 되지 못할 만큼 최소한 가정에 빛이 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불리 살라고 말고 베풀며 살아라. 어쩌면 이 시간에 나가서 놀이하는 것이 더 재밌을지 몰라요. 사실 그게 더 재밌죠. 우리 아이, 이제 요즘에는 애들, 여기 있는 학생을 빼놓고 대부분 학원 가서 못 온다는 사람도 대부분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안 보냈더니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놀았냐? 레고하고 놀았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집 방에서 뭔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얘가 레고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잘못 끼워가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끼우기는 겨우 끼웠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벤치로 돌리고 뭘 하고 해갖고 어렵사이 그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야, 넌 정말 자랑스러운 건 세상에 어른들도 진짜 살집 아파트도 대충대충 접는데 너는 사람이 산 것도 아니고 그 쓸데도 없는데 무서운 그만인데 그걸 내가 아파트 안을 지는데 그래도 혼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진짜 혼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어디나 가면 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스마트폰,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숲이라고 그러죠. 쇼지라고 하는 거예요. 손기계다. 북한 아이들은 이게 손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한 폰이 없는 게 없어요. 저런데 스마트한 폰이 아니고 스마트예요. 별건 다 알죠. 그런데 휴대전화는 좋습니다. 잘 이용해 주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면 여기부터 뭔가 여기 왔더니 그래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또 탄한 사람이라도 그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아마 수천만 원의 강의를 받는 이상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일을 걸머쥐고 사는 이제 하나님이 다 돼가지고 뭐 내일을 왜 걱정해요? 자기 일이나 걱정하지. 물론 여러분 일은 내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최고만으로 노력하십시오. 최소한 최고는 못할 망정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 나는 우리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져. 그리고 멀리서 이 자리에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 대단해요. 자,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지 어떤 일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것을 도전을 해야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죠. 용기가 영어로 커리지죠. 용기가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 뭐냐? 자신감, 컨퍼던스, 자신감이 있어야 용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노력해서 어떤 항상 중요한 건 도전하는 정신, 챌린지. 도전을 해야 챌린지, 생활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친구하고 변화는 비교를 못하지만 최소한 5년 전의 자기의 모습, 현재의 자기의 모습, 5년 후의 자기의 모습은 늘 비교를 해야 돼요. 옛날 화냈던 과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보다는 5년 후의 내일, 그 다음에 50년 후의 내일이 보다 중요합니다.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냥 특별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서 미안을 하는데 우리 조상 중에 하서하고 오천봉입니다. 예, 이것만 갖고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안암동 지나가면 고려대학교 있죠. 그 고려대학교가 우리 인천이 설립한 건 아니에요. 인천이 인수했던, 인천이 경영했던 학교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꿈을 꾸면 뭐가 보여요? 꿈일 뿐이죠. 그런데 책을 보면 꿈이 이루어져요. 꿈을 꾸면 꿈만 꾸지만 책을 보면 꿈이 이루어져요. 항상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러분 남달에 여러분 모두 하나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빛나는 별이 되기. 진승업 들고 5분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 시간이 됐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얘기면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있어야 기다림이 있죠. 또. 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된다고 애가 타는데 자기들 그런다. 기대하면 대기한다. 아이한테 기대한 데가 있으면 차분히 기다리면 돼요. 엄마 아빠들은 그걸 못 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텔레비 보고 있으면 예, 아니 너 텔레비 좀 들어가서 살아라.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도 적당히 보고 들어갈 건데 그 소리를 못 쳐요. 참아주고 그 다음에 지켜주고 나는 이런 모든 모델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한중일 보면 아시아에서 그래도 세나라가 몇 장에 남았다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예뻐요. 일본 아이들은 여자애들이 안 예쁘고 여자애들은 이가 안 예쁘고 다리가 안 예뻐요. 네. 그리고 중국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안 예뻐요. 우리 중국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봤는데 아이 그래 유치원에 가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그 얘기 맞죠. 우리나라가 6.25 동남 한국 전쟁 겪고 아무것도 없었던 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불과 5, 60년 탄생이 만에 세계의 10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운영량은 세계 7위예요. 세계 7위.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5위. 한국, 코리아 정말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코리아가 코아, 이 코아가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영어 발음 말고 원래 한국 발음 시로스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너무 그런 데가 만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짧은 기간 중에 큰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들이 허리띠를 들어내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려운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육은 그래서 영어에 에듀케이션도 사실은 애도 키워서라는 데서 왔다고 봐요. 아이를 잘 키우면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꼭 열심히 배워서 좋은 데를 꼭 쓰십시오.
자기 특기를 가지면 좋은데 그 자기 특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매치기는 현금 필요 없죠. 현금이 상대방이 갖고 다니고 주머니에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매치기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게 좋지 않잖아. 왜? 아이, 남에게 보태면 안 돼요. 국가사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국가사회에 보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공부를 해서 이 공부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해서 남주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과 함께 살아. 네.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우리 후손 여러분들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여러분들 세계 다 볼 수는 없지만 훗날 내가 지하의 세계 들어가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투서 없이 강의를 했는데 저는 우려나리고 근데 일단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만날에 정말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